13강 여기는 뭐 채권 이런 거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는 강제집행이라는 거 법률행위지, 그지? 가압류라는 이것도 역시 권리행위고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야. 자 볼까?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별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바로 채권이다. 채무자는 이게 의무를 지닌 거지.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전채권은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그 다음에 대출계약에서 발생된 대출금 상환채권,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채권. 차임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월세를 말하는 거야. 월세, 뭐 연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줘야 되는 돈. 모두 돈과 관련되지, 그지? 그래서 금전채권이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의 지급기일이라고 하고, 지급기일은 대개 계약으로서 정해진다.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대로. 알았니? 계약은 원래 청약하면 승낙하는 거야.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야 우리 계약하자. 오케이.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돼. 계약서는 서류로 쓰는 거야. 그런데 구두로 해도 돼. 알았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뭐 전화로다가 음성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것도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증거야. 다만 금전채권 중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도 있어. 이게 진짜 복잡해지는 거지, 그지?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가 지급기일이 된다. 돈 내놔. 네,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돼. 언제 갚아? 이게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어려워지니까 야, 안 되겠다. 다음 달까지 갚아. 그러면 그 지급기일이 된다. 지급기일이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고,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강제 집행 누가 하는 거야? 법원에서 하는 거야.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되지만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우리가 형사 재판의 형사 처벌도 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잖아. 조건, 구성 요건의 해당성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랬잖아. 똑같아. 강제 집행도 이게 그 법적 행사잖아. 행위잖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요건, 법정 절차, 그리고 주체는 법원이 주도하는 거야.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 종류가 있다고.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걸 갖다가 지급기일이 됐는데 안 갚았으니까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돌려주는 거지, 그지? 중간에 법원이 나서가지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자,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 목적물 특정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 공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컨대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을이 갑에 대한 금전채권자라는 사실, 채권액, 그리고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도 공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봐봐, 확정 판결을 어디서 해? 법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럼 한 식구야.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예컨대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먼저 걸고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 그럼 확정 판결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을은 확정 판결서를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야, 법원에.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고, 그래서 법원은 목적물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
현 상태 유지를 하는 거야. 경매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압류라고 한다. 압류. 자, 압류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대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공시, 자, 권리를 공시한다. 공시는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경매 물건 모는 경매를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공시하는데 그걸 어디 하냐면 등기부 등본에다가 압류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 후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매수인을 선정하고 돈을 받아. 그래서 선정된 매수인은 자신이 제시했던 경매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매수인은 즉 경매 목적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갚았으니까 저 이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상기한 거지.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그러니까 경매 시작할 때 압류를 하잖아. 그래 경매하는 시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하는 거잖아. 그 전에 거는 다 소거되는 거야. 자동 소멸된다. 알았어?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은 모두 자동 소멸한다. 그러니까 압류 등기에 가압류 있는데 뒤에 막 거기 그 목적물에다가 뭐 예를 들면 저당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설정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이 매각 대부분을 납부해야 끝나는 거야. 법원은 이 돈을 경매 비용 빼고 미납 세금 빼고 그 돈이 배당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만 빌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빌렸겠지. 그러니까 경매할 때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 신청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지독하지요. 이 경매 절차 비용도 빼. 그 다음에 미납 세금, 국세 다 빼, 지방세 다 빼. 빼고 나머지 가지고 배당 신청한 채권자들 배당액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야.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자가 지금처럼 여러 명이면 이들 배당 가능 금액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할 권리가 있다. 맞지? 맞잖아. 을한테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면 요 비율로 나머지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야. 같은 비율로.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모두 공평하게 한다 해서 안분배당이라고 한다. 위에 예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이 배당될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고 채무자 갑에 대해서 을이 1억 원. 그러면 갑한테 주면 없잖아 지금. 병은 3억 원이야. 3억 원이면 병한테 주면 1억 원을 다 줘도 채무 완전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배당액은 1억 원에서 을하고 병에게 1대3의 비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안분배당 된다. 그러면 얘를 1억 원을 4개로 쪼개야 되는 거야. 그러면 2,500하고 7,500이 되겠지, 그지? 요 비율로 을과 병한테 나누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안분배당이다. 여기 나왔구나.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게 경매되고 나서 배당 신청을 했는데 공평하게 배당한 거 맞지, 그지? 이거
배당액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만약에 이게 4억이면 1억 3억 주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배당했어.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주도했고 을이 경매를 신청했잖아. 그지? 네. 재판받고 확정 판결로 경매 신청을 했어. 병은 이러한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하고 배당 절차에만 참가했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물론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매 신청을 했냐 안 했냐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배당 신청만 하면 된다. 자, 한편 안분배당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어.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담보물건이 설정된 경우 담보 들어가 있네. 어떡하지? 이건 이 물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또 어디다가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담보물건자 그 목적물 매각된으로부터 자신의 채권가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이 있어. 자, 그럼 선생님 여기 나올 텐데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인데 대출 받은 거야. 대출 받았어. 어디서? 은행에서. 근데 은행은 확실한 데지, 그치? 못 받을까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1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5천만 원을 빌렸잖아. 그러면 은행은 혹시라도 얘가 이런 식으로 경매가 되거나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를 안 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등기에다가 5천만 원 빌리고 150%면 얼마야? 7,500만 원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해. 실제로는 5천만 원 빌려줬는데 한 150%, 120%? 왜냐면 자기 원금 떼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안 갚으면 나중에 이자가 쌓이잖아. 그럼 5천만 원 빌려주고 5천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7,500만 원의 그 담보 물건을 설정한다고. 은행이 지독하다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안분배당이면 담보 물건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 은행에 5천만 원 갚을 게 있네? 그럼 아까 1억이었잖아. 그럼 1억이면 1억을 가지고 2,500, 7,500이었는데 5천 빼고 5천을 가지고 1대3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담보물건 설정했을 때 채권가액이 전부 나갈 수 있어. 우선 변제권. 자, 이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있잖아. 경매 끝나고 나서 있잖아. 1순위야, 1순위. 무조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 은행에서는 무조건 경매 신청한단 말이야. 3달 밀리면 경매 신청한다고. 근데 경매 신청을 안 해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은행이라면 그냥 먼저 1순위를 받아가는 거야. 알았지? 자, 담보물건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공시되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유지된다. 됐지? 그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 없어. 이에 비해 일반 채권자, 아까 을하고 병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금전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압류는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근데 가압류는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이나 재산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되어 있는 공시인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다 써준단 말이에요. 공시니까. 가압류 등기를 마쳐지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갑하고 을인데 을이 채무자였지, 그치? 을이 있잖아. 정한테 팔았다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압류 된 걸 팔았어. 알았니? 가압류 등기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가 목적물에 있겠지요.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그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 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다만 일본 채권자로서 지위만 인정되므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거는 안분 배당이 똑같은 거야. 정한테 갔던 거에 얘가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돈을 낼 거 아니야. 지불했잖아. 그 금액에 대한 안분 배당만을 받는 거야. 다만 갑이 을에 대한 채권 행사는 정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한편 가압류 등기를 마쳐진 후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하자. 다음이라 했어. 다음. 어디? 이게 중요해. 맞춰진 후. 가압류 돼 있는데 그걸 산 거야. 응? 그러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된다. 자, 그럼 누가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먼저란 얘기지. 그렇지? 그러나 이런 담보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가압류를 한 사람이 나중에 한 사람보다 우선 변제권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갑이 경매시정하고 가압류를 했단 말이야. 가압류. 갑이 하고 나서 딴 사람이 또 정의하고 뭐 을이하고 을은 여기 채무자니까 병이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마. 그러면 가압류 우선순위가 이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이건 일반 채무자에 한해서 그렇다고. 근데 여기 지금 은행이 1번 XX은행 담보물건 그러면 여기 갑이며 정이며 병이며 3번 4번 이렇게 됐는데 야 1번 내가 채권자잖아. 가압류 3 4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아니 얘부터 준단 말이야. 얘 먼저 가져가는 거라고. 일반 채권자하고는 다른 거니까. 얘가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싸울 때는 얘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압류 하려면 빨리 하라고. 자, 문제 한번 보자. 1번부터. 자, 가압류하고 처음에 강제 집행이 먼저 나왔지, 그지? 세부내용만 보자. 위크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금전 채권의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때가 지급기일이 된다고 얘기했지. 맞았고요. 2번 부동산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를 모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무슨 제도? 공시. 맞았고요. 3번 일반 채권자도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 판결 승인이 있어야 된다. 정답은 3번 틀렸지. 금전 채무의 지급기일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돈 줄 날이 됐는데 안 줘. 금전 채권자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률 행위야. 맞았죠. 그럼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했어. 그러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있는데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낙찰을 받은 거야. 경매에서. 그럼 매각대금을 전부 냈어.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이지. 이 사람 취득한 거잖아. 그러면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지. 그지?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까? A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러니까 A는 경매를 통한 매각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채무자의 소유권에 의한 법률 행위는 모두 자동 소멸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 A에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1번 경매 절차는 금전 채무자를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아니죠. 금전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된다? 아니지. 왜냐하면 봐봐. 갑이 있잖아. 을한테 1억 원을 꿔줬다고. 근데 받을 돈이 1억 원이잖아. 근데 을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집이 3억 원짜리가 있고 상가가 2억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1억 원을 받으려면 A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B의 경매를 신청해야지. A, B 다 A하고 B 모든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이거 하나만 해도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알았지? 금전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법원은 직권으로가 아니고요. 경매 절차는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3번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이제 끝났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은 공적으로 확인된다. 이건 언제 하는 거야? 경매 신청 전에 다 했던 거잖아. 이게 있어야지만 판결하고 판결에 의해서 경매 정체로 진행됐죠. 이거는 뭐라 해야 돼? 확정 판결이 종료되면, 그러니까 확정 판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래야지 맞는 거지. 4번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상 유지, 이걸 법원이 하는 압류라고 하고 공시한다고 등기부에다가 올린다 그랬지. 정답은 4번이네. 압류야. 채권자가 하는 건 가압류고, 매각 절차가 개시되면 즉시 매각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 그래야 돼? 채무자가 소유권인 상태를 전제로 한 모든 채무자의 법률 행위는 자동 소멸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매각돼서 이제 매각 대금을 완납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 그러면 원래 채무자인 을은, 자, 봐봐. 이게 이제 4월 9일이야. 그런데 채무자가 4월 10일 날 아니면 4월 11일 날 이걸 갖다가 이 부동산을 말이지 절반 값에 A에게 팔았다고. 그럼 A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을이 주인이었으니까 을한테 산 거니까. 근데 매각대금을 완납한 게 4월 9일이니까 이 이후에 일어난 법률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야, 그 다음에 이 사람 A는 담보. 그 다음에 이건 우선순위지. 이거는 일반 채무자라고, 일반 채권자라고 그랬나? 채권자. 자, 아까 설명에 의하면 담보 물권자는 은행이라고 그랬고,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일반은이고 갑이라고 얘기했어. 그거 떠올리면서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업,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누구한테?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맞았네.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았잖아. 지급기일이 됐는데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때부터 법원에 확정 판결도 신청하고 경매도 하고 가능한 거지. 아니, 돈 갚을 날짜도 안 됐는데 경매를 신청하면 돈 꺼주고 바로 경매 신청해서 뺏으면 되겠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3번 기업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니은과 달리 니은도 받을 수 있죠. 둘 다 모두야. 3번 틀렸어. 그러니까 기업은 있잖아. 다른 채권자, 예를 들어 경매를 누가 신청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그지? 게다가 기업은 배당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니은은 똑같이 같은 채권자들이지만 한 사람이 신청했다고 그 사람이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정답은 3번에 틀렸네.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배당 절차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배당한다고? 안분 배당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기업가님은 모두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배당 받으려면 경매 절차를 거쳐서 경매가 낙찰돼야지만 낙찰된 사람이 매수인이 경매 대금을 완납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니까 맞았죠. 자, 그럼 4번 읽어볼까? 4번. 윗글 읽고 추론한다.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요. 추론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담보 물건을 가진 금전 채권자는 은행이야. 가압류할 필요가 없겠지. 왜? 우선 면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당 절차에서 각 채권자가 배당된 금액을 모두 합쳐도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보다 작다. 야, 선생님 봐봐. 배당 절차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안분 배당했다는 거잖아. 안분 배당 왜 해? 아까 선생님이 뭐랬어? 4억 원에 낙찰됐는데 그러면 1억 원하고 3억 원씩 가지면 되잖아. 그냥 그 비율로 가져가는 거라고. 채권자의 채권 그 채무자의 변제액대로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근데 왜 배당을 할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4억을 빌렸는데 1억밖에 배당 낙찰 금액이 1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1억 갖고 찢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그지? 작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대상인 부동산인 경우 외상대금 채권자의 강제 집행 방법과 대출금 상환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은 같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강제 집행이라는 건 목적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얘네 둘은 모두 채권이야. 채권. 돈 빌려준 거. 알았니? 권리를 대신 받는 거야. 채권이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모두 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동일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 알았니? 외상제금 대권의 강제집행 방법과 대출금 상환 강제집행은 부동산이지만 대상은 부동산이지만 전부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환 방법은 뭐라고? 경매, 압류, 경매, 매각 대금 완납, 그 다음에 배당.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똑같이. 됐지?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물권자 이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최우선 면제권 아니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 채권자들 중에 한 명이 가압류를 한 거지. 그 사람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야. 가압류의 효과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혹은 또 다른 매수인이 누구야? 이걸 가압류 등기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여기 채권자들 사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지. 담보 물권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한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고. 정답은 4번이 틀렸죠. 한 명의 금전 채무자에 대한 여러 명의 금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 가능한 금액을 채권자의 인원수로 나누어 각 채권자들에게 동일한 가액을 배당하는 것을 안분배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동일한 가액을 배당하면 안 되죠. 비율대로 해라고 그랬잖아. 그지? 동일하게 하면 이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균분배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겠지. 균일하게 나눠줬으니까.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딱 나눠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1억이 딱 나왔으면 아까 2,500, 7,500 했잖아. 아니 5,000, 5,000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왜? 난 3억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배당에 불만을 갖겠지. 나 7,500을 받을 줄 알았는데 5,000밖에 안 주니까. 그러면 이것도 배당이 잘못됐다고 또 소송을 할 거야. 그럼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면 법원이 할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잖아. 안분배당하면 딱 끝나는 건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4번이 틀렸나? 틀려보지, 그지? 나머지는 5번 남았네.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A는 X 부동산의 소유자고 B, C, D는 각각 A에게 2억씩의 돈을 빌려주니 금전 채권자다. 그러면 A는 이렇게 해서 6억을 빌린 거네, 그지? 네. 야, 이들 중에 B는 X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까지 설정했어. 그러면 B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네. A가 B, C, D에게 금전채무 불이행을 했어. 그랬더니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됐어. 그러면 배당될 돈은 3억 원이래. 자, 그러면 2억씩 받아가는 거잖아, 지금. 2억은 B가 가져가야 되고 1억 가지고 C하고 D하고 나눠 가져야 되겠네.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왜냐면 저기 지금 B가 가압류를 했단 말이야. 맞지? 담보물권을 설정했다고. 자, 1번. C하고 D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B, C, D에 각각 1억 원씩을 배당받는다. 자, 지금 가압류 안 했을 때 어떻게 배당한다고? 2억과 1억 이렇게 배당한다 그랬지? 아니, 5천. 미안해. 나머지 1억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천. 그 다음에 C만 가압류를 했고 C를 가압류했대. 가압류 등기가 된 후 B가 담보물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C가 가압류했으니까 얘가 최우선 변제권 갖는 거네, 그지? 그러면 2억 원, B는 2억 원, 담보물권 순서하면 B, C가 되겠지.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맞았죠? 그럼 D는 배당 못 받아. 알았어? 정답은 2번 정답이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1순위 뭐라고? 담보물권 설정자. 두 번째, 가압류. 우선 면제권 이런 순서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억을 그대로 받고 이 사람도 가압류 신청해서 2억 받았어. 맞나? 근데 지금 3억밖에 없으니까 얘가 2억 가져갔으니까 1억 남았지. 원래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남은 게 배당금이 1억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 그 뒤에 후순위 D는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다고. 정답 2번이야. C만 가압류를 했고. 그럼 똑같잖아, 이건. B가 C만 가압류를 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B가 물권을 설정했대. 담보물권. B는 2억 원이 그 다음에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틀린 거잖아, 지금. 누가 2억 원을 받아? 얘가 2억 원 받는 거지. 똑같아, 1억 원 받는 거야. D는 못 받는 거야.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C, D 모두가 가압류를 했대.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 B가 담보물권을 설정해도 B는 2억을 받아갈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5천씩밖에 못 받아간다 그랬잖아. 1억 5천은 뭐야? 자, 담보물권 설정자가 최우선 면제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B가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CD가 순서대로 가압류를 했대. 그러면 B는 2억 원 받고 C는 1억 원 받고 뭐야? 설정한 후 C하고 아니 이거 5천만 원. 이거 이상하다 좀. 5번 같은 경우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말한 거야? 5천만 원씩 받는 거지, 그지? CD가 순서대로 가압류 했잖아, 그지? 안 했으면 못 받는 거고 했으면 1억을 받는 거고 둘 다 했으니까 5천. 처음에 말한 게 맞았네, 그지? 그래서 결국은 2번만 맞는 거고 우선순위 볼까? 담보물권 최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그 경매시장 안 해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네네 알겠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가압류 순이지, 그지? 됐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건 뭐 확실하게 했으니까 됐어, 오케이. 이게 지금 강제집행하고 가압류에 대한 법률적 얘기였다.